아름답고 험준한 태백 산맥의 깊고 깊은 골짜기. 이곳에 한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주 인구 2만 5천 명, 유동 인구 5만 명의 터전이었던 곳. 이제는 모두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지는 곳. 왜 이곳은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울걸? No, you are shaking. I am the biggest and heaviest in the world. 놀고들 있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돌은 이거라고. 녹는 점이 가장 높은 원소. 1950년대 한국 수출 품목 중 단연 1위. 군수산업, 정보통신 분야에서 꼭 필요한 자원. 네, 그것은 바로 텅스텐입니다. 자원 빈국 한국에 아주 중요한 자원인 텅스텐 광산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 오늘은 상동읍이 왜 한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되었고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는지를 상동읍 여행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동으로 가는 길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영월에서 88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귀에 쏙 들어오는 면 김삿간면을 지나고요. 31번 국도와 옥동천을 따라 산솔면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름 참 예쁘죠, 산솔. 산솔면은 상동읍에서 1986년 중동면으로 분리되었다가 2021년 산솔면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인데요. 면 이름이 된 한국의 3대 소나무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배 솔의 모델이기도 했고 유한양행 로고의 모델이었다고 알려진 수령 500년이 넘은 보호수입니다. 산솔 쉼터에서 바라본 옥동천 참 멋지죠. 산솔 쉼터에서 15분을 달려 상동읍에 도착했습니다. 상동읍의 끝 꼴뚜바위에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동의 북동쪽 끝 삼거리에 아이를 갖지 못한 젊은 부부의 전설을 간직한 바위가 있습니다. 하늘이 이 여인을 대신해 꼴뚜바위 주위의 중석을 잉태하게 하여 한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작은 성황당과 큰 바위가 참 잘 어울립니다. 이 바위는 상동 광산 입구에 있는데요. 광산의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 같기도 하고 골짜기에 위치한 상동 읍내를 바라보는 수호신 같기도 합니다. 왼쪽은 상동 광산, 오른쪽은 과거 광산을 운영하던 대한중석의 사택이 있습니다. 꼴뚜바위에서 내려다보는 상동 읍내 모습인데요. 읍내라고 하기도 어려운 작은 시골 마을의 모습입니다. 상동읍 구례리, 신라의 진골 출신 승려인 자장율사가 9번이나 방문을 했다는 곳입니다. 자장율사는 1300년 뒤 이곳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 될지를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이곳은 상동의 번성기에 최대 번화가이자 가장 큰 주택가였습니다. 지금은 빈집과 철거의 흔적들만이 골짜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진 구례초등학교에는 이제 12명만이 재학 중입니다. 멀리 영상 위쪽으로 상동의 최대 상업지역인 상동시장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 매장량 5,800만 톤 이상, 텅스텐 함유량 0.44%, 세계 평균의 2.5배. 텅스텐 품질 세계 최고, 경제적 가치 60조 원. 상동 광산의 수식어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의 소유주는 외국 기업입니다. 한국 정부가 팔아먹은 셈이죠. 상동 광산의 중석은 1950~60년대 수출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상동 광산을 운영했던 국영기업 대한중석, 이 텅스텐으로 벌어들인 달러화가 포항제철 설립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산의 활성화는 이 작은 골짜기 상동을 거주인구 2만 5천, 유동인구 5만 명이 드나들던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국의 저가 텅스텐의 공급으로 한국산 텅스텐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져왔고 결국 1994년 폐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문민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으로 거평그룹이 인수하였고 거평그룹 부도, IMC 인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캐나다 기업 알몬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텅스텐은 무기나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소재로서 히토류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전략 광물인데요. 이 관점에서 당시 정부의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국가의 미래 전략에 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을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강국이 될지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군수산업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상동광산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기존 사진 속의 상동광산 건물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고 광구도 정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알몬티의 투자로 광산 재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텅스텐 정광 생산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꼴두바위의 오른쪽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2층의 작은 아파트들이 여러 채 보이는데요. 과거 광산에서 일하던 대한중석 근로자들의 사택이었습니다. 맑은 옥동천을 옆에 끼고 지어진 당시에는 꽤 고급스런 주택이었을 듯합니다.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는데요. 광산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사용은 어려울 것 같아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상동시장 쪽으로 이동 중인데요. 도로변의 건물들이 대부분 비어있네요. 그리고 건물들이 대부분 상업시설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판이 있던 건물들입니다. 상동시장길에 왔는데요. 입구에 작은 성당이 하나 보입니다. 천주교 상동교회 상동성당이네요. 상동읍 사무소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 준 곳이기도 한데요. 광산 호황기에는 본당으로 승격되기도 하였고 지금은 황지성당 상동공소로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화재로 전체가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었는데요. 성당의 2층 부분이 지붕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은 기도의 장소이자 잿더미로부터 기적을 상징하는 희망과 소명의 장소라는 설명이 참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주차장부터 상동시장길이 시작되는데요. 오른쪽 꼴두바위 식당이 영업 중이네요. 인적 드문 길이라 참 반갑기도 합니다. 시장길은 알몬티 건물을 지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약 400m 정도 되는데요. 좁지만 잘 정돈된 길을 따라 단층과 2층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1970, 80년대의 거리,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온 듯합니다. 대부분 간판이 없고 빈집들인 것 같은데 외관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재생 사업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외관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가게는 꼴두바위 식당과 슈퍼, 철물점 등 단 3곳, 인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설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달쯤 갑자기 외계인의 침략으로 모두들 어디론가 가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광객 유치가 되고 가게들이 문을 연다면 교동도의 대룡시장 같은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단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상동의 옛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동 인구가 2만 명, 2만 20명 되는데 유동 인구가 얼마나 줄어요? 유동 인구가 배 공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공사하는 사람들 오면 따라오면 보통 10명에서 20명씩 따라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보수적으로 이 동네에 가게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면 유동 인구가 5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게. 거리 중간 부분의 경로당 골목으로 잠깐 들어왔는데요. 집들이 다 비어있는 것 같고요. 비탈진 곳은 집들이 철거되어 밭으로 경작하거나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길 끝부분에 알몬티의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요. 내년 광산 재개를 위한 준비 때문인가요? 게시판에 사원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이 한적한 소설 같은 마을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한데요. 그래도 이런 광고가 조금의 생기를 불어넣을 듯하여 반갑기는 합니다. 잠깐 이동하여 내덕리로 왔습니다. 상동의 행정관청과 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상동읍 사무소 앞에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상동은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상동은 광산 호황과 더불어
1973년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인구 2만 명과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등 읍 승격 기준을 충족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군청 소재지인 영월읍보다 인구가 많은 영월군 최대 거주지였습니다. 2024년 현재 상동읍 인구는 1,007명,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 명이 읍승격의 기준인데요. 한번 승격되면 인구가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읍으로서의 명칭과 지위가 유지됩니다. 낮은 행정 단위인 면으로 환원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읍이 되면 영원히 읍이어야 하는 이상한 행정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은 면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제일 작은 읍이라는 타이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읍은 시가지를 가진 도시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동이 한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 측면에서는 분리되었던 옆 산솔면과 통합하고 하나의 면사무소에서 행정 관리를 해도 충분할 듯한데 한국의 행정은 아무도 효율을 이야기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넓은 공터도 과거 상동 번성기에는 집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꼴뚜바위 근처 시장길 주변과 더불어 상동의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셈입니다. 오른쪽에 소방서 건물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꼴뚜바위 옆으로 이전을 했더군요. 옥동천을 따라 잠깐 걸어보겠습니다. 아주 드물게 지나는 차량의 소음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이쪽은 행정관청과 중고등학교 부근이라 그런가요? 문을 연 식당들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화면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나는 주민, 배달원, 상가 간판 정비사. 상동에서 찍기 어려운 장면인 듯 합니다. 상동 중고등학교가 보이는데요. 상동중학교 학생 4명, 교원 8명. 상동고등학교 학생 29명, 교원 8명.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시골 학교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이 많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많은 이유는 상동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창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지원자가 없어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자 야구부를 창단하여 외부에서 학생을 입학시킨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협조와 프로야구 출신의 감독과 단장 등을 영입하여 이 산골마을에 야구부를 만든 것이죠. 전교생이 다 야구부원인 학교, 세계 최초의 야구 전문 특성화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소멸해가는 상동읍의 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도 44km나 떨어진 별마로 야구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로 번성과 영화를 누렸던 상동. 미래를 읽지 못한 누군가의 판단과 이상한 법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되어버린 상동. 무거운 돌탄광의 재개와 야구공 위에 뿌려진 어린 학생들의 함성에서 이 잃어버린 도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상동으로 가는 길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rmson's travel note